로얄엔필드 450 시리즈 정기점검 1만 킬로가 아니라 기존과 동일. 3월 15일 이전 출고 바이크는 사용 검사 받을 필요가 없어. 히말라야 450 시승차 출연 및 스즈키데이 공지까지. 안녕하세요, 부은코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오랫동안 타고 있는 로얄엔필드 인터셉터 650 에칭 포코를 타고 경남 합천군을 천천히 바람을 쐬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이제 바이크를 즐길 수 있는 시기가 시즌 온 되면서 많은 바이크 관련 행사와 신차 출고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열심히 제 관심이 있는 바이크를 위주로 해서 정보를 커뮤니티에서 발견하면은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몇 가지 급하게 수정해야 할 정보들이 있어서 오늘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수정해야 할 정보는 얼마 전에 영상으로 안내를 드렸었던 로얄엔필드의 순행 단기통 450 엔진 시리즈에 한해서 정기점검이 10,000km에 한 번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시에도 상당히 믿을 수 있는 믿을만한 분에게 정보를 얻어서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영상으로 다루었었는데, 제가 사실 어제 히말라야 450을 신차 계약을 했거든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요즘 할리의 아이언 883이랑 로얄엔필드의 게릴라 450 그리고 히말라야 450 사이에서 뭘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외에도 사고 싶은 게 정말 많지만 제 경제 사정이 되는 한도 내에서 살 수 있는 게 딱 쟤들이라서 뭘 살까 고민을 계속 하다가 이왕이면은 신차가 좋겠고 서스펜션도 좀 좋으면 좋겠다 싶어서 히말라야 450으로 정해서 계약은 진주 로얄엔필드에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이야기는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히말라야 450을 사려고 이야기를 이래저래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또 정기점검이 1만 킬로 주기가 아니고 기존과 동일한 5,000km 주기로 실시하는 게 거의 맞다라는 이야기를 또 들어서 이게 어느 쪽이 맞는지 재차 확인을 해보니 게릴라 450과 히말라야 450도 기존과 동일하게 5,000km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받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황을 많이 했었고요. 이렇게 다시 안내를 빨리 드립니다. 오늘 막 퇴근하자마자 급하게 와서 바로 영상을 만들고 있고, 현재 막 신차가 이게 갓 출시가 되어서 지금 출고 막 하고 아직 1차분도 안 들어왔고 하다 보니까 정보에 혼선이 많은 상황이에요.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만 킬로 주기로 점검을 한다고 이렇게 잘못 알려주신 분께서도 오늘 전화를 하니까 많이 미안해 하셨는데 괜찮고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도 혹시 좋은 정보가 있으면 많이 제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3월 15일에 시행된다고 하는 튜닝 검사 관련 이야기입니다. 요즘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었었고, 저도 몇 번 안내를 드렸었던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이 되는 이륜 자동차 사용검사 이야기인데요. 이 법에 따르면은 3월 15일부터는 오토바이를 중고로 매매할 때 사용 폐지를 해서 번호판을 폐지한 오토바이를 재등록해서 번호판을 다시 달려고 할 때 이륜 자동차를 검사를 받아서 불법 튜닝이었고 합법 튜닝이고 고장난 부위도 없고 배출가스도 정상이고 등등을 통과해서 사용검사서를 받아야, 그리고 가져가야 번호판을 달 수 있게 바뀌는 내용이었어요. 이걸 이제 올해 2025년 3월 15일부터 실시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급하게 중고로 올리고 팔고 난리가 났었는데, 어제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든 법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이 시행되는 2025년 3월 15일 이전에 출고된 오토바이들은 법이 생기기 전에 제작 출고가 되었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어요. 이건 이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불법이 아니었던 것들을 법을 만들어서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기존의 사람들이 이전에 그 행동을 했었다고 이제 와서 막 처벌하고 그러면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해서 법이 시행된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휘하고,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불소급의 원칙에 의거해서 2025년 3월 15일 이전에 출고된 바이크들에 대해서는 중고 거래 시에 사용 검사를 받고 불법 튜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받고, 면 사무소에 가서 번호판을 받을 때 굳이 사용 검사서를 3월 15일 이전에 출고된 오토바이들은 제출할 의무가 없다. 3월 15일 이후에 출고된 오토바이에 대해서만 해당 법의 의무가 발효가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로얄엔필드 부산점을 운영하시며 K스타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털보 사장님께서 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알려주신 정보였는데, 저도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이제 듣고 나니까 아 맞다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불과 201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배기량 바이크들만 정기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대기질을 개선하겠다며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바이크들은 50cc 이상, 260cc 이하 중저형 바이크들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이 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2017년에 나온 250cc급 바이크들을 중고로 판매할 때 V스트롬 250이라든지 코멧 250을 판매할 때 정기검사 받을 필요가 없는 바이크라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즉 법률이 2018년 이전 바이크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음으로써 인해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중소형 오토바이와 받지 않아도 되는 2017년, 2016년식 중소형 오토바이로 나뉘게 된 것인데,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K스타일 사장님 말씀대로 3월 15일 이전에 제작 출고된 바이크들은 새로운 법령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그분의 말씀을 영상으로 듣고 나서야 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아 맞지, 옛날에는 그랬었지 하고. 그래서 한 90% 정도는 안심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법률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한 경우에는 또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예외 사항도 존재하기는 하기 때문에 90% 정도만 안심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답변을 확 못 드리는 이유는 현재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의 국토부 등에서도 아예 전화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고요.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도 이번에 다 새로 새해 맞아서 인사 발령이 나가지고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도. 국가 공무원들은 부정부패 발생을 막기 위해서 1년 반에서 2년마다 강제로 근무 부처와 지역을 옮기기 때문에 매해마다 업무 능력이 리셋이 되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아마 잘 모르기는 할 거고, 그 외에도 3월 15일 이후 출고되는 바이크들은 그럼 중고거래 시에 이제부터 사용 검사를 받아야만 하는데, 이걸 파는 사람이 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새로 사는 사람이 받아야 하느냐는 의문도 있죠. 그런데 구매하는 사람이 사용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판매자가 거짓말로 속이고 팔았을 때 사용 검사서가 없으니까 사기를 당할 우려도 크고, 또 폐지가 된 상태의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가 않은데 사용 검사를 받기 위해서 검사소까지 무판으로 주행을 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또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았다고 해도 검사 횟수의 제한이나 기일의 제한이 딱히 없다고 해요. 그러면은 무제한으로 계속 검사를 새로 받으면서 무판으로 타고 다녀도 되는 것인지 등의 많은 의문점과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현실인데, 현재로서는 법이 조금 대충 만들어져서 이런 부분이 미비한 게 현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법이 3월 15일 이전 출고 차량에도 적용이 되었다고 해도 이 법은 사용 폐지를 해서 번호판을 제거한 중고 오토바이를 새로 사서 등록할 때에만 적용이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거래를 할 때 명의 이전을 하는 방식으로 번호판을 떼지 않고 거래를 하면은 사용 검사를 받지 않고도 바이크를 거래가 가능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법은 대놓고 구멍투성이의 하자투성이인 법인데, 아마 앞으로 3월 15일 이후 바이크들이 하나 둘씩 출고가 되고 법이 작동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3월 15일 이전에 바이크를 출고하신 분들께서는 다소 안심하시고 기존 방법 그대로 거래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사는 히말라야 450도 빨리 나와야 할 텐데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3월 말쯤에나 나올 것 같아서 너무 참 걱정이 되네요. 다음 소식은 히말라야 450의 시승차 소식입니다. 로얄엔필드 코리아 측에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시승차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3월 6일부터 상시 시승차를 운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시승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이며 시승이 가능한 장소는 로얄엔필드 하남 본사 하남시 감초로 357입니다.
시승을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가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라이딩 복장을 꼭 착용하고 와주셔야 하시고 전화로 사전에 문의를 하셔서 미리 시승 예약을 잡고 오시길 바랍니다. 많이들 하남 로얄필드에 가셔서 직접 운전도 해보시고 느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스펜션이 도립식인데 참 좋더라고요. 일제 쇼와 서스펜션인데 일제가 좋기는 좋습니다. 다음은 스즈키 타시는 분들이 기다리셨던 스즈키데이 소식입니다. 2025년 스즈키데이가 상주 경천섬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2025년 4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천섬 야외음악당에서 스즈키데이가 열립니다. 작년에 혼다데이가 개최된 장소랑 동일한 장소인 것 같네요. 여기 부지가 아주 넓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브랜드 무관하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참가비는 3만원으로 신청자명으로 납부를 하셔야 하고 신청 기간은 3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참가 접수는 800명으로 인원 제한이 있어서 조기에 마감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가를 하실 분은 제가 지금 일부러 전체 화면으로 크게 참가 신청 바로가기 QR코드를 보이게 해놨어요. 저거 핸드폰으로 지금 일시정지하고 찍어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크게 할까요? 이거 QR코드 일시정지 눌러놓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 하셨나요? 스즈키.kr로 들어가시죠. 잘 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오늘은 스즈키데이 히말라얀 450 시승차 315 사용검사서 주요 내용, 정기검사 만키로 아니다 등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정확한 정보만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일반 회사원이고 하다 보니까 퇴근하고 나서 저녁 먹고 씻고 빨래 돌려놓고 잠깐 앉아서 이거 만들다가 빨래 널고 치우고 하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대다수를 커뮤니티와 여러분들께서 댓글 등으로 알려주시는 정보를 취합해서 안내를 드리고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확도에 문제가 있는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한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이렇게 가끔씩 틀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 항상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틀린 정보가 만약에 발견이 되면 오늘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영상을 통해서 재차 안내드리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안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바이커즈 랩이라고 하는 김남구 기자님 채널에서 구독을 누르고 댓글만 달면 추첨을 해서 세나 60S를 나누어주는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명한 컵에 물을 담아 마시고 있는데 컵 안에 보면은 뭐가 보이시나요? 세나 60S가 보이죠? 저는 이거 보고 정말 많이 웃었는데 여러분도 꼭 참여해 보시고 세나 최신형 60S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